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입니다. 저는 그리고 송보입니다. 락입니다. 아니, 안녕하십니까. 뭔가 초반에 꼬였죠, 선생님?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리고라고 안 하시는데 하면서 딱 그래도 또 새로운 멘트도 괜찮잖아요. 새롭지 뭐, 않았어요, 새롭지 선생님. 않았어요. 뭔가 꼬이는 듯한 멘트였나요? 꼬인 것이. 요즘에 들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2차, 2차, 3차 오늘 네. 세 번째 시간 되네요. 네. 아사히 펜탁스 쪽에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고 가면은 1964년도에 승산한 아사히 펜탁스 SP 또는 스포트매틱 모델. 스포트매틱을 줄여서 이제 SP라고 쓰죠. 이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또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었던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 TTL 측광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카메라. 뭐 이름에서부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스포트매틱 스포츠를 측정하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TTL 측광이라는 건 뭐냐면은 through the 렌즈의 약자거든요. through the 렌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도 노출계가 내장은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잰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가 단독 노출계식으로 내장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콘탁스 편을 보시면 잘 보이시죠. 그 전에도 이제 셀라늄 노출계라든가 네. 이렇게 펜타프리즘 쪽이 아니라 그 맨 위에 파인더 앞쪽에 주로도 이제 네. 돼 있었고. 그 올리면 이렇게 보이고. 그렇죠. 네. 그때 그거는 초창 우리 예전에 그 롤라이 쪽 얘기하면서 나왔던 거 아닌가요? 그랬나요? 롤라이쯤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나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64년도에 세계 최초로 TTL 노출계를 내장한 카메라가 되면서 이 카메라가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많이 됐던 카메라. 요즘도 이거 쉽게 볼 수 있는 카메라. 그렇죠? 가장 저렴한 필름 카메라 하면 얘가 나오는 정도.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1960년도에 이게 이제 포토키나 있죠. 네. 카메라 포토키나의 데모 모델이 나와요. 독일의 포토키나에서. 네. 데모 모델이 발표가 돼요. 데모 모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시연기?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프로토타입이 이제 명칭이겠네요. 프로토타입에서 나왔을 때는 얘가 스포츠광을 지원한다 그래요. TTL 스포츠광인데 결국은 이제 이게 64년도 그 후에 4년 후에 나올 때는 평균 측광으로 나와요. 스포트매틱인데 왜 스포츠광이 아니지? 저번에 포토키나에서 광고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왜 스포츠광이 아니지 왜 평균 측광으로 왜 바꿨을까 보면 문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를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시제품을 꽤나 많이 만들어요. 양산을 하기 전에 꽤나 많이 만들었고 그 당시에 프로 카메라맨들한테 써보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보고서 주어보고서 프로 카메라들이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게 좋다라는 것들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스포트매틱으로 맨 처음에 이제 포토키나에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뭐였냐면 파인더 중앙부에 3mm 정도의 항상 점이나 거기에 대한 리드선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 카메라맨들이 파인더를 이렇게 보면서 그것들이 보이니까 눈에 거슬릴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개량해서 결국은 1964년도에 이 양쪽에다 CDS 수광 소자 2개를 넣어갖고 평균 측광으로 만들게 돼요. 아무래도 스포츠 측광은 중앙부를 지어다 보니까 그 당시엔 지금 같은 기술이 완전히 초창기니까 없었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CDS 채용을 한 평균 측광 방식으로 4년 후에 발매를 한다. 그런데 모델명은 그대로 스포트매틱을 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오토타쿠마죠. 네.
그러니까 조리개 요즘에 쓰시는 분들은 그 지금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개방 측강이냐 조임 측강이냐 이 얘기들. 우리가 그 오토타쿠마는 뭐냐면 조리개가 이제 개방 측강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리개 50mm 1.4라는 렌즈가 만약에 있다고 치자 이거죠. 네. 그럼 내가 찍을 때 조리개 8로 설정을 해도 실질적으로 파인더로 볼 때는 그 렌즈의 최대 밝기로 보이잖아요. 지금은 네. 그렇죠, 지금은. 그러다가 찍을 때 조리개 링을 얘가 한 번에 치거나 촥- 어떤 식으로 네. 전자조리개를 하거나 그리고 팔로 순간적으로 조였다가 다시 펼쳐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조리개를 어디다 놓든 간에 개방 측광, 그 렌즈의 가장 밝은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SLR. 지금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그렇죠. 이렇게 렌즈 보면 이렇게 샥 이렇게 그렇죠, 줄어드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스포트매틱 때는 이제 오토 그 개방 측광이 되고 그 전에는 이제 조임 측광이죠. 내가 5.6에다가 그럼 뭐가 불편하냐면 조임 측광일 때는 조리개를 5.6에다 놓고 파인더를 맞추면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리개를 다 개방인 상태에서 초점을 맞추고 실질적으로 찍을 때는 조여 갖고 또 찍고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오토 측광을 쓰고 마운트는 아직까지 K 마운트로 가지 않고 M42 스크류 마운트를 채용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셔터 스피드는 여기에서 이제 전분의 그 전에 57년도에 맞던 에사펜텍스 오리지널은 여기 저속 고속을 따로 나눠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1초에서 1000분의 1초 근대적인 이제 카메라의 모습을 보이는 거, 와인딩 레버 이런 거 있고 여전히 펜탁스는 X 접점, FP 접점을 두 개 다 지원해 주는 거, 셀프 타이머. 그다음에 렌즈도 이제 밝아지죠. 55mm, 이제 2.8짜리 렌즈. 이름에 아사히 코우가크라고 안 적혀 있고 어. 아사히 옵틱스 코퍼레이션이라고 적혀 있어요. 드디어 아사히 펜탁스 렌즈에. 네, 음. 드디어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한 것 같네요. 느낌이. 아사히 코우가크가 아니라 아사히 옵틱스라니. 참 시대가 변한 것 같네. 확실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때 뭐 오리지널 모델 저번 시간에 보여준 거랑 디자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죠. 많이 없어요. 네. 쭉 가는 거고요. 이제 뚜껑 여는 것도 여기에서 이제 위에서 와인딩 레버를 네. 잡아서 빼듯이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거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카메라는 역시 뭐가 이제 주안점으로 받아줘야 되냐면 TTL 측광을 세계 최초로 채용을 한 카메라다. 이렇게 보면은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을 판매를 했던 카메라. 가격이 굉장히 쌌다고 저렴했죠. 하더라고요. 저렴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쓰는 거고 또 역사적으로는 이제 비틀즈에서도 비틀즈에서 누가 써갖고 네, 폴 맥카트니가 어. 썼다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연예원 중에서도 누가 그러더라 FM2를 살 때 뭐 70만 원씩 주고 샀대요 얼마 전에. 네, 진짜. 저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박보검 탤런트? 네. 그 친구가 뭐 저기 뭐 FM2를 쓰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샀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요. FM3를 살 가격이 나 그리고 또 우리 연예원 중에 누가 또 카메라 리코 GR 1을 구입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고 싶으신 분이 있어갖고 제가 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시내 나갔던 길에 리코 GR 1을 하나 사갖고 왔는데 굉장히 가격들이 올랐어요. 필름 카메라들이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름 올랐죠. 카메라들은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라이카도 미친 듯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시대를 디지털 소개를 안 하고 우리가 라이카를 소개해야 돼요 저희가. 라이카도 언젠가는 우리가 저희가 네. 해드려야죠. 라이카 시리즈들도 쭉 하면서. 저는 이걸 얘기할 때 이게 64년도죠. 초체로 양산이 되고 시판됐죠. 64년도에. 이게 일본의 이제 카메라 시장이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가 딱 이 카메라 시대거든요. 산업이? 카메라 산업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들고 있는데 이 너무 어려워. 61년대부터 65년까지 거의 시장이 4배 이상 증가가 돼요. 그만큼 커졌다라는 거죠. 네. 4배 이상 커졌다라는 거죠. 네, 판매 대수가 4배가 커지고 5년 동안 4배가 커지고 국내 출하수가 갑자기 뭐 5배 정도 증가. 네, 일본에서 4배에서 5배 정도 증가해요. 수출도 2배 이상. 2배가 아니라 10배 이상 증가해요. 수출이 갑자기 이 시대부터 10배 이상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란 리프렉스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60년대 중반이. 그러니까 이 모델은 거기 안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던 모델. 그러니까 이 판매 대수에 거의 어느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이 카메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TTL 측광을 최초로 했던 카메라. 하지만은 스포트매틱 모델이 펜탁스 전 일본 카메라사에서는 아주 고가의 모델은 아니었다. 하지만 실용기로서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기종이면서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펜탁스사에서 한 획을 그었던 카메라.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고급기 쪽으로는 니콘 F라든가 뭐 미놀타라든가 캐논 쪽에서들의 모델들이 한두 가지가 있었겠죠. 해외 유명인들도 그냥 이 정도 사면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일본에 와서 카메라 사가고 뭐 일본에서 이 카메라를 사가는 게 이제 일반 코스일 정도로 일본 카메라 사람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증거죠. 맞아요. 기념비적 카메라예요, 사실. 언제까지 쭉 그 시기가 가냐 하면 80년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80년도에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F3, 캐논 UF1, 펜탁스 LX 그 다음에 요런 모델들이 나왔을 때 최고의 정점을 딱 찍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굳히기가 언제 들어가는 거냐면 85년도에 미놀타 알파 7000 그 다음 86년도에 니콘의 F501, 캐논의 EOS 650 AF 카메라 시대를 AF 시. 하면서 다른 이제 그 전에 이제 54년도에 M3가 나왔을 때 일본 카메라사들이 느꼈던 충격을 이제 독일이 이제 F 카메라가 나오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일본이 디지털 카메라 시대는 거의 다 석권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80년대 정점을 찍고 85, 6년도에 그 완전히 굳히기를 들어간다. 일본 카메라 메이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64년도에 나왔던 스포트매틱 이름대로 스포트 측광을 하진 않고 평균 측광을 하지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제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그랬을 때 최초의 TTL 측광을 채용한 64년도의 아사히 펜탁스 SP 모델은 퀵 리턴 미러를 채용한 아사히 플렉스 2B 모델이라든가 펜탁스 최초의 펜타프리즘을 채용한 57년도 오리지널이라든가 그거보다도 굉장히 더 성공을 거뒀던 기념비적인 모델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델은. 이때부터 이 이후로부터 기억이 나요. 예전에 미놀타를 사면서 이게 뭐지? 어떤 스티커가 붙여 있었거든요. 패스드 이런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지 찾다 보니까 이 이후부터 갑자기 일본산 짝퉁 카메라가 늘어났대요. 일본산 짝퉁인가 이 이후에 일본산 카메라가 잘 팔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태클도 들어오고 국제적으로 이거 뭐 짝퉁 아니냐 사실상 셔터 이런 거 우리 구조랑 똑같다 짝퉁이다 이렇게 해서 일본이 정치적으로 해결했다는데 그게 문헌엔 여기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데 모르겠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후에 이 짝퉁 카메라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일본 수출관리협회에서 요 허가증 같은 거 여기다 이거 일본산 맞아요 라고 붙여주기 시작한 거죠. 이게 있으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고급이다 이거 진짜다 이거 일본산 맞다라는 정품 인증 스티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노란색에 검은색 글자였는데 네. 사람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띄지도 않고 쓰고 그랬거든요. 네. 그 있는 게. 그러니까 안 띄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게 일본산이라는 걸 인정해주는 스티커였으니까. 그만큼의 이제 일본의 이제 카메라 산업이 이제 부흥기에 제대로 이제 부흥기에 들어가면서 산업 자체가 획기적으로 4-5배 커지는 그런 시대적에 태어났던 카메라예요. 태어났던 카메라라기보다 이게 태어나면서 그 시대가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시대 이후로 일본 국내 소유 수요량은 일정해요. 증가는 안 하는데 해외 수출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일본의 국내 소비량과 비슷해지는 시기가 10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카메라를 보면은 셔터 스피드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개방 측광이라든가 TTL 노출계의 탑재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능들이 거의 다가 탑재됐던 카메라 이제 바이오넷 마운트만 아니었죠.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이제 75년도에 K2 카메라가 되면서 이제 바이오넷 마운트를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 시대로 넘어가기 바로 전 모델이라고 봐주면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도 이제 이 SP 모델 말고도 또 이런 좀 보급형도 있고 비슷한 모델들이 쭉 나오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거였는데 여기 TTL 측광을 했던 카메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아사히 펜탁스사의 역사라든가 카메라들을 얘기를 하자면 내가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많이 쓰게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중형 근래 들어서도
근래 들어서라는 게 봐야 이제 2000년 초반 벌써 20년 전 일이죠. 그 당시에도 뭐 최초의 중형 AF 카메라, 또 그다음에 최초의 중형 디지털 카메라, 645. 645D 이것도 최초의 중형 디지털 카메라가 되는 거거든요. 일체형이죠. 네. 일체형의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들이 꾸준히 가다가 이제 호야에 넘어가고 호야에서 또 카메라 사업부는 또 리코로 넘어가고 네. 지금은 이제 리코에서 인수했는데도 그냥 펜탁스 브랜드하고요 리코 브랜드를 별도로 분리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리코가 정상적인 거죠 사실. 네. 왜냐하면은 카메라 쪽에서는 리코가 펜탁스보다 지명도가 적고 또 하나 이제 역사적에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리코가 펜탁스를 인수하기 전에 이제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우리 리코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참 작은 카메라를 만드는 걸 원한다. 그랬더니, 원래 그걸 원래 그걸 만드는 회사니까. 그랬더니 펜탁스에서 개발자들이 불과 얼마 안 있어갖고 굉장히 초소형 카메라를 갖고 와요. 그 펜탁스 Q3인가? Q인가 뭐 그 카메라 엄청 옛날에 작은, 되게 알록달록하면서 작은 Q 그 모델명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갖고 와갖고 리코에서 굉장히 놀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펜탁스 카메라 사업부를 인수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호야는 뭐 자기들이 내시경이라든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코팅 기술 잘 썼죠. 근데 실제로 이 얘기를 저는 잡지에서 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잡지에서 이거 본 내용이에요. 저도 이게 실제로 있었던 내용인가 봐요. 보니까 당연히 고민했겠죠. 리코는 자기네들도 그럼. 있는데 뭐 Q 마운트 맞죠? 네, Q 펜탁스 Q 맞네요. 2011년도에 만든 펜탁스 Q. Q죠? Q. 네, 펜탁스 Q입니다. 저그 생각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네. 펜탁스 Q 말 거예요. 네, Q 시리즈죠 쭉 나가는 거. 네, 이게 순식간에 망한 게 뭐 아이폰 쇼크죠. 어쨌거나 2010년도인데 이걸 사겠어요? 또 다른 생각이니까 네. 뭐랄까 뭐 어느 게 맞다 틀리다는 없는 거고요. 또 다른 생각들이 이제 카메라 개발자라든가 회사의 철학들이 있겠죠. 네. 거기서 이제 펜탁스라든가 리코라든가 또는 니콘이나 캐논이라든가의 생각들이 좀씩 다른 거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좋으면 수용을 해주는 거고 불편하다면 수용을 안 하고 이 시대에서 도태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이란 리프렉스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사히 펜탁스, 아사히 광학, 아사히 펜탁스 쪽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살펴본 모델은 세계 최초의 TTL 측광 방식을 채용한 1964년 아사히 펜탁스 SP 모델 살펴봤습니다. 네. 특별히 뭐 할 얘기 있나요 혹시? 이게 워낙 많이 팔렸기도 했고 많이 조금 팔렸어요. 적당히 오래된 모델이다 보니까 필름 카메라 샵에 가면 이게 분명히 하나 있고 글쎄요. 저렴한 거 달라고 하면 이걸 갖다 줘요. 보통 요거랑 MX랑 뭐 이런 거 갖다 주더라고요. 쓰는데 그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전 모델은 이제 불편해요. 아무래도 개방식 공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 상태가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작동을 하지만 깨끗한 상태를 구하기 쉽지 않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신다면 반드시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시거나 잘 모르시면 딱 봐도 겉이라도 최소한 깨끗한 거라도 사시는 게 최소한. 오버홀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카메라예요. 이 시대 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